최근 우리 축구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아이콘 매치입니다. 넥슨의 아이콘 매치가 요즘 장안의 화제죠. 예를 들면 김민재와 손흥민 11대 11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 김민재가 공격수를 보고 손흥민이 수비수를 보면 누가 더 잘할까? 이런 상상을 유럽에서도 이런 매치도 많이 붙이고, 근데 그 매치들 중에서도 이 정도로 했던 매치는 정말 없습니다. 사실 진짜 레전드 공격수 11명과 레전드 수비수 11명, 이 11명에 있는 선수들도 말도 안 되는 선수들이 많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광고가 많이 나오는 퍼디난드, 드록바, 피구,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수들이 다 와요. 일단은 뭐 이미 아이콘 매치가 예매 시작 전부터 이미 뭐 관심도 컸고 다 매진이 됐죠. 정말 이거는 뭐 기대가 많이 되는 매치인데 어떤 선수가 나오냐? 이게 수비팀입니다. 수비팀 미쳤어요. 퍼디난드, 비디치, 마스체라노, 야야투레, 보누치, 리세, 김남일, 박주호, 피를로, 셰도로프, 반데사르, 푸yor, 아디, 감독이 칸나바로, 그리고 이영표. 공격팀,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팀이 대박입니다. 드록바, 베르바토프, 카카, 피구, 발롱도르, 테베스, 펠라이니, 오원, 발롱도르, 안정환, 김병지, 아자르, 세우첸코, 발롱도르, 델피에로, 이천수, 앙리, 박지성까지. 요 명단에 포를란, 히바우드 포함이고요. 수비에는 카르발유, 최근에 이제 은퇴한 임민혁, 그리고 김용대 골키퍼까지. 그러면 히바우드까지 포함이 되면 발롱도르가 6명으로 늘어나죠? 발롱도르 수상자가 6명이 모이는 일이 진짜 없어요. 이거는 아마 해외에서도 좀 볼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스쿼드가 펼쳐졌고, 그냥 이 선수들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레전드 매치죠. 컨셉이 하나 있어요. 컨셉. 공격수 팀, 수비수 팀. 아까 그래서 이제 김민재 팀과 손흥민 팀이 있으면 누가 이길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드록바 같은 선수는 첼시에 있을 때도 세트피스 수비를 되게 잘했던 선수예요. 우리가 그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드록바가 세트피스에서 득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일단 드록바는 세트피스를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 반대로 퍼디난드, 비디치 이런 선수들은 세트피스에서 푸yor도 마찬가지고 헤더가 굉장히 좋았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수비수 팀에 있다고 해서 뭐 수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수 팀에 있다고 해서 공격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선수들이 수비를 하면 어떨까? 공격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이제 포메이션 변경이 예상되는 선수들 보면 펠라이니 있죠. 펠라이니는 뭐 기본적으로 수비수를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수 팀에서는 펠라이니가 뭐 당연스레 수비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몇 명의 또 특징적인 선수가 아까 뭐 드록바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뭐 수비수로 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이벤트 매치 보면 전성기에서 좀 떨어지는, 나이가 이제는 너무 많은 그런 선수들이 오는 걸로 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선수들이 다 젊은 선수들이 와요. 아자르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죠. 심지어 기본적으로 마스체라노는 몸 관리를 착실하게 하는 이 감독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보누치는 지난 시즌까지 우니온 베를린에서 뛰었잖아요. 프로 무대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애초에. 그리고 리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르웨이로 넘어가서 은퇴를 했지만 하브리그에서 뜁니다. 정말 궁금한 선수 중에 하나가 저는 요 피를로. 왜냐? 이제 아무래도 이게 선수들이 몸 상태가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전성기 때의 몸은 아니고, 플러스 이제 이 선수들이 약간은 또 이벤트 매치니까 좀 설렁설렁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기 축구 나가도 알지만 진짜 눈에 띄는 선수는 피를로 같은 유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경기장 갔을 때 그 직관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가장 환호성이 많이 나오는 플레이가 몇 가지 있어요.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롱패스입니다. 롱패스. 정확한 롱패스. 카타르 월드컵 직전에 네이마르가 왔었잖아요. 브라질하고 할 때. 그때 네이마르가 반대편에서 계속 롱패스를 뿌려줬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그 친선 경기 때 관중분들이 우와 막 이랬죠. 대지를 가르는 패스. 그러면 요 명단에서 누가 일단 또 기용되고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격팀이 더 재밌어요. 사실은 공격팀이. 그래서 골키퍼는 김병지나 뭐 김용대, 그리고 제 생각에 여기 김용대 선수를 추가한 건 김병지 대표가 여기 서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거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골키퍼만 하기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잖아요. 한 번쯤 김용대 골키퍼하고 김병지 대표가 공격수로 한번 뛰는 그 시간을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골키퍼는 김용대, 김병지인데 하다 보면 김병지 선수가 공격수로 될 것 같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공격수를 많이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백이 좋지 않을까. 펠라이니가 그래도 좀 수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펠라이니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아쉽지만 우리의 그 이천수 선수가 수비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격팀의 감독이 앙리예요, 앙리. 근데 앙리가 빠른 선수 좋아해요. 수비에 빠르고 많이 뛰는 선수를 좋아해요, 애초에. 그래서 3백을 써도 제 생각에는 좀 빠른 선수 쓸 것 같다. 카카 같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카카가 약간 3백 중에 하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공격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 선수가 나와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폼이 좋은 아자르. 오른쪽에는 이거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피구. 옛날에 그 저 피구의 전성기 시절에 갈라티코 1기예요. 갈라티코 1기. 그래서 이제 피구, 지단, 호나우두 있을 때, 그때 저는 지단보다도 피구가 더 이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초등학교 축구팀이 있었는데 거기 제가 피구 이름을 골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 맞출 때 피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피구는 저 때가 이제 마지막 세대예요. 정발 윙어. 이제는 뭐 메시, 네이마르, 로벤, 리베리 이런 선수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역발 윙어죠, 역발 윙어. 그래서 이거는 뭐 피구가 오른쪽이지 않을까. 그리고 요 가운데 자리는 일단은 앙리가 본인이 그 감독직을 할 때도 볼 잘 다루는 선수 좋아하거든요. 베르바토프, 미드필더에 베르바토프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안정환 선수도 이제 미드필더 자리 나올 것 같다. 그 실제로 안정환 선수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앙리가 프랑스 2006년 월드컵 때 만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어떤 선수가 있는지를 그때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더라고요. 안정환, 매치에서 뛰던 선수. 그래서 안정환 선수를 또 알기 때문에 안정환 선수를 쓸 것 같다. 안정환이 아니라면 델피에로, 볼 아주 잘 다루는 델피에로.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는 뭐 드록바죠, 당연히. 그리고 셰우첸코, 테베스, 혹은 이제 테베스가 조금 이름값에서 밀린다 하면 오원, 혹은 이제 새롭게 추가된 히바우드가 좋겠다. 이러면 밸런스가 맞네. 셰우첸코, 드록바, 히바우드. 야, 이러면은 미친 멤버죠. 수비할 선수가 없지만 그 요즘 3백을 하면 아자르, 피구 올라갑니다. 맨시티나 아스날도 결국에는 4백으로 출발해서 3백 만들면 이렇게 돼요.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2명 있고 공격수 있고 좌우 측면이 올라와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이천수 올라가고 오버래핑, 카카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요 조합이 일단 괜찮은 게 어떤 거냐. 수비수는 펠라이니가 다 하는 거고, 공격할 때 재밌는 게 이러면 이천수랑 카카가 오버래핑을 해요. 이렇게 올라가. 공격만 하는 거예요, 공격만. 이러면 뭐 카카가 올라갈 때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세우첸코가 약간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베르바토프가 올라갈 때는 뭐 셰우첸코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스위칭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정말 재밌는 매치가 일단은 이루어질 거다. 그 스피어 팀의 장점은 뭐냐면 김병지, 반데사르보다 김병지 지금 현 강원의 대표가 튀어나오는 골키퍼잖아요. 유형 자체가. 저는 김병지 대표가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 수비팀은 일단은 반데사르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퍼디난드와 비디치, 요 이제 센터백 여기를 기대합니다. 이 퍼디난드 비디치의 조합, 반데사르와 이렇게 요 삼각형, 여기 저는 여기가 일단은 추억이죠, 추억. 반데사르, 퍼디난드, 비디치가 막은 다음에 뻥 차주면 웨인 루니, 테베스, 호날두, 박지성이 뛴다 였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퍼거슨 감독 시절에 사기템이나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비디치, 퍼디난드 센터백이 저는 좋지 않을까. 호흡도 잘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왼쪽에는 박주호 선수도 있고요, 아디도 있어요. 근데 리세가 있죠, 리세. 그러니까 베스트로 나오려면 리세가 나오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리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으로 돌아가서 자국의 그 하부리그 팀에서 실제로 최근까지 뜁니다. 경기에 나와요, 심지어 하부리그 경기에. 그래서 리세가 나오면 좋은 그런 호흡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오른쪽에는 쉴드 유나이티드에 풀백을 봤던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푸열이 오른쪽 풀백을 봤죠. 그래서 푸열이 오른쪽 풀백을 보는 것도 별 무리가 없으니까 저 자리에 그냥 푸열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마 밸런스 때문이라도 맞춰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미드필더는 피를로가 들어가야죠. 피를로가 들어가야 밸런스도 맞고. 그리고 이제 피를로 옆에 보누치가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누치가 3백에서도 되게 특이한 3백이에요. 유벤투스에서 피를로의 역할을 맡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피를로가 팀을 뭐 떠나고 은퇴하고 할 때 보누치가 수비 라인에서 3백의 가운데에서
뻥뻥 때려주는, 이게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그랬고 유벤투스에서도 주된 공격 루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누치는 비디치, 퍼디난드, 푸올 이런 선수랑은 다르게 수비력보다 패스를 잘하는 선수예요. 더 이탈리아가 유로 우승할 때 이탈리아 대표팀의 보누치, 키엘리니, 바르잘리였잖아요. 그러면 바르잘리와 키엘리는 수비형, 보누치는 수비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누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는 셰도로프가 있어야죠. 그리고 야야뚜레가 있어야 되고, 요 두 명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좌우 날개 혹은 미드필더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 번쯤 박주호 선수가 나와도 괜찮다. 박주호 선수가 뭐 도르트문트 시절 때부터 풀백,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다 보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박주호 선수가 약간 뭐 윙어처럼 나오거나 아니면 미드필더처럼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마스체라노까지 여기서 더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도 3백으로 가도 되죠. 리세, 푸올, 비디치, 퍼디난드, 보누치, 마스체라노, 피를로, 박주호, 이렇게 5-3-2 이 정도로 가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여기는 수비가 너무 좋아서 뚫기가 힘들어요. 애초에 공격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공격팀은 진짜 공격수들만 있어서 그냥 공격만 이거라면, 약간 요 수비팀은 조금 현실적이죠. 우리가 이벤트 매치 보면 밸런스 안 맞는 팀들 많잖아요. 여기는 밸런스가 기본적으로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은 수비하다가 요 왼쪽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리세, 박주호 왼쪽으로 뜁니다. 뛰면 피를로와 보누치가 여기서 패스를 뿌려주는 거죠. 뛰어나가는 이 선수들한테 뿌려주면서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그러면 이제 안쪽에서 야야뚜레, 올라오는 크로스 야야뚜레가 마무리, 혹은 중거리로 셰도로프가 마무리, 뭐 이런 식. 오른쪽보다는 왼쪽, 이러면 좀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카르발류도 있어요. 카르발류도 풀백도 뛸 수 있는 선수거든요. 비상사태 때 카르발류가 약간 풀백에서 뛴 경기도 몇 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르발류도 있어서 여기는 진짜 수비만 하면 뚫긴 힘들다. 아까대로 이제 선수들을 놔보면 히바우드 vs 비디치, 드록바 vs 보누치, 혹은 뭐 바뀔 수도 있겠죠? 퍼디난드.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그리고 셰우첸코 vs 보누치. 여기에 미드필더 라인에는 델피에로, 그리고 베르바토프, 그리고 오른쪽에 피구, 왼쪽에 아자르. 그러면 아자르, 푸올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대박이죠. 이천수, 펠라이니, 카카인데 저는 요 싸움도 기대가 됩니다. 야야뚜레랑 펠라이니, 이 두 선수의 신체적인 전성기 때 만났으면 여기서 그냥 개싸움이 나는데, 요 싸움, 피지컬 왕들 펠라이니와 야야뚜레, 요 싸움도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예상을 해보면 약간 이런 거예요. 수비팀은 수비하겠죠? 수비할 거고, 드록바, 셰우첸코, 히바우도 올라갈 거고, 리세도 좀 내려가고, 푸올도 좀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 아자르랑 피구가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사실은 마스체라노가 여기 요 앞에서 박주호랑 함께 조금 더 힘을 써주고, 그러면 델피에로와 베르바토프가 올라오겠죠? 요런 싸움이 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요 싸움에서 드록바, 히바우드, 뭐 셰우첸코, 아자르, 피구 이런 선수들이 여기서 이 수비수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로테이션이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드록바가 퍼디난드랑 싸울 때 순간적으로 셰우첸코가 뛰어간다거나 히바우드가 뛴다거나 아니면 뭐 아자르가 침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요 이제 그 공격수들이 또 셰우첸코, 히바우드, 드록바 정도면 사실 이 선수들이 활동 반경도 넓거든요. 넓어서 계속 수비 끌어내는 장면들도 많을 거다. 반대로 이제 그 수비팀은 수비한 다음에 수비가 끝나자마자 올라가야겠죠? 올라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대되는 거. 뻥 찹니다. 뻥 차면 요 싸움. 펠라이니 투레가 제공권 싸움. 누가 이길까? 그리고 두 번째, 수비하다가 공격으로 일단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리세, 박주호 뛸 겁니다.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 푸올 쪽보다는 오른쪽에서 많이 뛰겠죠? 그러면 리세와 박주호 vs 이천수. 특히나 이천수도 그렇고 리세도 그렇고 현역 시절에는 스피드 하면은 이 두 선수의 특징이었거든요.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었으니까 여기서 스피드 경쟁, 그리고 스피드 한 다음에 크로스 올리면 크로스 올렸을 때 펠라이니와 투레, 요 제공권 싸움, 크로스 올라왔을 때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사실 뭐 이런 매치업들이 다 서사가 있잖아요. 퍼디난드, 드록바 만난다, 셰드로프, 카카 만난다, 아니면 뭐 수비 라인도 만들 때 비디치랑 퍼디난드 수비 라인에 반데사르가 맡고 있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 참 재밌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요 매치가 신기합니다.
이 모든 선수가 다 모였다는 거, 심지어 한국에 모였다는 게 이런 매치를 애초에 유럽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매치는 아니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요. 요 매치는 두 번으로 나눠요. 두 번. 이제 인터파크 예매창에 들어가시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10월 19일은 전야제예요. 전야제. 예, 전야제인데 요때는 어떤 걸 하냐면 축하 공연, 그리고 선수들끼리 1대1 매치. 그러니까 1대1 매치에 또 재밌는 거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뭐 퍼디난드 드록바 1대1, 비디치랑 뭐 예를 들면 아자르 1대1 이런 거. 그리고 파워 대결. 파워 대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힘 대결인 것 같아요. 그럼 펠라이니랑 툴레 싸우는 거. 슈팅 대결. 슈팅 대결은 뭐 그 슈팅에 미친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여기에 히바우드가 있죠. 히바우드. 히바우드 스페셜 보면 막 이상한 곳에서 슈팅해서 막 들어가고 그래요. 수비 라인에서 선수는 리세입니다. 리세. 옛날에 축구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리세가 리버풀이 프리킥 찬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 멀어요. 거리가 멀면 리세가 찹니다. 제라드도 아니에요. 리세가 차요. 그러면 리세가 슈팅을 왼발로 막 빨래줄 슈팅을 막 해요. 리세와 히바우드의 슈팅 대결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전술 훈련은 오픈 트레이닝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팬 서비스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팬 서비스도 있겠죠. 10월 20일이 풀타임 매치가 있는 요 경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간도 심지어 6시에요. 6시. 경기장에만 가야 볼 수 있냐? 아닙니다. 공식 중계. 10월 19일은 FC 온라인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그리고 네이버, 숲 아프리카에서 하고요. 20일 날은 MBC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로는 FC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네이버 아프리카, TV는 MBC. 그냥 우리가 이벤트 그런 매치들, 1대1 매치, 뭐 슈팅 싸움, 전술 뭐 훈련하는 거 등등등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날 풀 경기도 중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요 경기 많이들 또 기대해 주세요.